안녕하십니까, 김양희입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입니다. 달러가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만 해도 3% 하락했습니다. 머지않아 페리티, 달러와 유로가 1대1 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일시적으로는 1150원에도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달러 가치가 언제까지 오를까요?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한 분석을 한번 해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상반기까지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미국 주가도 상당폭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세가 멈추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가지고 미 국채 수익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특히 유로가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로 국채 거의 4분의 1 정도는 마이너스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만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미리서 금리 인하를 반영해 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세계 주가인데요. 우선 큰 흐름 보면은 선진국 주가는 상승했고 이머징 마켓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선진국 경제는 개선 중이나 신흥국 성장은 둔화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신흥국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주가는 계속 사상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주가도 통화를 더 풀 것이다,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기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많이 둔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상당히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중국 주가도 지난주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 코스피도 1.3% 하락했었습니다. 지난주 경제 이슈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이 지난달보다 한 0.3%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실제로는 0.6%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한때 5%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파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국 임금 상승률도 최근 둔화되고 있고 주가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입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인데요.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들은 3%를 넘을 거로 전망했습니다만 1분기 데이터가 발표되면 실제로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뭐 기준금리가 인하한 것은 우선 경제가 나쁜 것이죠. 그림에 그 GDP 갭이라는 게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잠재 GDP하고 실제 GDP 차이입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물가도 매우 안정적이죠. 한국은행에서 2013년, 2015년 소비자 물가를 2.5 내지 3.5% 이런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여기에 접근한 적이 없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담배값 인상을 제할지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밑으로 성장하는 경제 부진, 물가 안정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두 차례 더 인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분석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금리를 내렸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는 거로 나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오르는 거 이거는 금리 인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경기 회복에도 금리 인하가 일시적으로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월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외국인이 미 국채를 얼마나 매수했느냐 이걸 발표하고요. 특히 17일,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열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대부분 실제치는 그것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로존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세종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결정됩니다. 최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디플레이션을 탈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계속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동안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거는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산업 생산, 금리,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업 생산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주가는 제가 평가해 보니까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가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대평가, 가소평가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최근 미국 주가가 1999년 IT 버블이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가대평가됐습니다만 그 수준입니다.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앞서가던 주가가 앞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이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통화정책 결정할 때 앞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 결정할 때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얼마나 근접하는가 GDP계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종합적으로 이런 지표를 이용해가지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죠. 미국 물가는 현재 매우 안정적입니다만은 미국 GDP가 잠재 GDP에 상당히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압력은 점차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FOMC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요. 페이션트 즉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경제가 아직 충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인내를 발휘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 그런 의미가 FOMC 성명서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과연 이 단어를 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금리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한 시점이고요. 고용지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를 과감히 올릴 수 없는 이유는 최근 미 달러가 강세로 보이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1% 미국도 이하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전문가들은 이번 3월 FOMC 성명서에서 페이션트 인내심이란 단어가 빠질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쯤에는 금리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리 인상 전까지는 특히 이머징 마켓, 환율, 증권시장
등락을 거듭하고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미국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낮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가 전문가들이 0.3%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0.6%나 감소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양적 완화를 가감히 단행하고 여기에 따라 유럽 국채 수익률 큰 폭으로 하라고 독일 주가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주가, 이런 나라 주가들이 주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은행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하는 환율과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FOMC에서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아마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크게 아직도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특히 금리 인상 전까지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 더 어려워지고 이머징 마켓 금융시장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무렵에는 이머징 마켓 주가, 원자재 가격이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이 하반기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 달러 가치 상승세가 멈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무렵에 이머징 마켓 원자재를 좀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